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랑, 배신, 복수, 그리고 숨겨진 비밀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여자, 서민아, 30살 평범한 간호사였던 그녀가 왜 이 비오는 밤 한국 재벌 3위 선우그룹 본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계약서 한 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담긴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년 전으로 운명적 만남. 시간 1년 전 겨울, 서민아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밤 근무가 많았지만 월세 내고 생활비 벌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녀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 서준호가 있었습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죠. 언니, 오늘도 야근이야? 준호의 창백한 얼굴. 응, 미안. 근데 곧 조혈모세포 기증자 나올 거야. 조금만 버티자, 응?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미 8천만 원. 미나는 절박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운명이 찾아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중앙에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옵니다. 총상입니다. 빨리. 이 남자가 바로 선우진혁. 33살 선우그룹 장남이자 차기 회장 후보였습니다. 미나는 당직 의사를 보조하며 그를 살려냅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일주일 후 진혁이 깨어났을 때 처음 본 얼굴이 바로 미나였죠. 당신이 날 살렸군요. 진혁의 차갑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 그 순간 미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800- 계약 결혼 제안. 진혁이 퇴원하는 날 미나는 그의 병실로 불려갑니다. 서민아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벌 2세가 평범한 간호사에게 무슨 제안을?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진혁은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 선우태준 회장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죽기 전에 장남의 결혼을 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진혁에게는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그 여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1년만 가짜 결혼 생활을 해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깨끗하게 이혼하겠습니다. 대신 당신 동생 치료비 전액, 그리고 위자료 10억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준호를 살릴 수 있는 돈. 미나는 고민 끝에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그렇게 신데렐라 스토리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데렐라가 아니라 지옥행 티켓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장. 결혼식 당일 미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차서희를 만납니다. 60대 초반의 서희. 샤넬 정장에 카르티에 주얼리로 치장한 그녀는 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봅니다. 마치 물건 감정하듯이. 호적이나 제대로 있는 거야? 첫 마디가 이겁니다. 미나는 당황하지만 참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감히 누가 내 며느리래? 계약직 주제에. 서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돈으로 데려온 짝퉁 며느리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반전. 서희가 미나에게 은밀히 속삭입니다. 잘 왔어. 내가 필요해. 넌 내 편이 되는 거야. 미나는 혼란스럽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날 밤, 신혼 첫날 밤. 진혁은 미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내 방은 따로 써. 절대 들어오지 마. 차갑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갑습니다.
미나는 혼자 넓은 침실에 남겨집니다. 그때 우연히 서랍을 열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아름다운 여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여자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 선우 가족 전원이 모입니다. 시아버지 선우태준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정말 시한부가 맞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옆에 앉은 여자를 보고 미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선우진영. 진혁의 여동생, 28살. 그녀가 바로 어젯밤 서재에서 본 사진 속 여자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진영이에요. 진영의 미소는 밝지만 그 눈빛은 뭔가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진혁의 이복 동생 선우민석 30세이 나타납니다. 형님, 결혼 축하해요. 근데 급하게 하셨네요? 뭐, 이유야 다들 알지만. 민석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지만 일찍 병으로 죽었고 재산 분배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식사 내내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서희는 계속 미나에게 눈짓을 보내고 진혁은 무표정하게 식사만 하고 진영은 오빠를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민석은 형을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준 회장은 미나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일주일 후 미나는 서희에게 불려갑니다. 서희의 사적인 서재. 그곳에서 서희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 진혁이 방에 들어갈 수 있지? 네. 그건 계약에 5억 줄게. 진혁이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어 거기에 어떤 USB가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복사해와. 미나는 거절하려 하지만 서희가 던진 다음 말에 얼어붙습니다. 내 동생 준호. 지금 당장 조혈모세포 기증자 나왔어. 근데 수술비가 3억이 더 필요하다던데 보험 처리 안 되는 신약이라며?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합니다. 5억이면 준호를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이 외출한 사이 미나는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엽니다. 비밀번호는 서희가 알려준 대로 금고가 열립니다. 그 안에는 정말 USB가 있습니다. 그런데 USB 옆에는 또 다른 것이 한 장의 출생증명서. 미나는 그것을 보고 비명을 참습니다. 이게 대체? 출생증명서에 적힌 이름 서미나. 생년월일 1994년 3월 15일 마이너스 미나 자신의 생일. 부 선우태준. 모 박선영. 선우태준. 그러니까 지금의 시아버지가 친아버지. 이게 무슨.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는 거야? 진혁입니다. 일찍 돌아온 진혁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진혁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입니다. 미나는 출생증명서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습니다. 앉아. 이제 다 말해줄게. 진혁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30년 전 태준은 가난한 대학생 박선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부모는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고 강제로 지금의 부인 차서희와 결혼시켰습니다. 선영은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태준은 선영에게 생활비를 대주며 아이를 낳으라고 했지만 선영은 출산 후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미나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 선우 가문이 이복 누나야.
내 누나. 진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너를 찾았어. 하지만 너는 이미 서씨성을 가진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지.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너의 행복한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미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형부와 처제 사이가 되는 거지. 물론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진혁은 쓰게 웃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어. 하지만 서희,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걸 알았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야. 그럼 제가 받을 10억은 원래 내 거야. 상속분의 일부. 나중에 더 줄 생각이었어. 미나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시어, 차서희 씨는 이걸 알고 있나요? 진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게 문제야. 어머니는 내가 재산을 가져갈까봐 두려워해. 그래서 너를 이용하려고 할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박차고 열립니다. 서희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 하하, 고맙다, 진혁아. 덕분에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네. 서희의 미소는 악마적입니다. 미나야, 아니 선우미나라고 불러야 하나? 넌 이제 내 꼭두각시야. 이 녹음 파일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선우그룹 스캔들, 회장의 혼외자, 근친 결혼 시도. 주가는 폭락하고 가문은 끝장나겠지? 진혁이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니, 닥쳐. 내가 감히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태준이도 똑같아. 평생 날 배신했어. 서희는 과거를 토해냅니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30년간 견뎌왔습니다. 남편 태준은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를 연기했지만 집에서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난 장식품이었어. 선우 가문의 화병.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내가 이 가문을 장악할 거야. 서희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미나, 넌 아버지한테 가서 유언장을 바꾸라고 해. 전 재산을 나한테 상속하라고. 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알면 거절 못할 거야. 그리고 진혁, 넌 회장직을 민석이한테 넘겨. 미쳤어요. 미나가 소리칩니다. 당신이 뭔데 제 인생을 조종하려고 해요. 내 동생 준호 말이야. 서희의 한마디에 미나는 얼어붙습니다. 내가 딱 한 번만 전화하면 그 아이 수술은 취소돼. 기증자? 그거 다 내가 주선한 거야. 돈의 힘은 무섭거든. 미나는 무릎이 꺾입니다. 진혁이 미나를 감쌉니다. 절대 그러지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서희는 이미 문을 나섭니다. 3일 줄게. 3일 안에 결정해. 아니면 준호는 죽고 이 녹음 파일은 언론에 나가. 미나는 절망에 빠집니다. 진혁은 밤새 해결책을 찾지만 막막합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인물이 미나를 찾아옵니다. 진영입니다. 언니, 대화 좀 해요. 둘은 카페에서 만납니다. 진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도 알아요. 언니가 오빠의 이복 누나라는 거. 뭐?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피가 섞인 오빠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언니가 와줘서 다행이에요. 이제 저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달라요. 진영이 털어놓는 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서희는 실은 불임이었습니다. 진혁과 진영은 서희가 낳은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예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친동생, 그러니까
이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대체 왜? 선우 가문은 적통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서류상으로 오빠와 저는 엄마가 낳은 자식이에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진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석 오빠가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엄마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필사적으로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언니를 도와드릴게요. 엄마를 막아야 해요. 미나는 결심합니다. 직접 태준 회장을 만나기로 병실에 들어갑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운 태준은 미나를 보자 눈물을 흘립니다. 미나야, 아버지, 라고 불러도 되나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곁에 없어서 30년간 못 찾아줘서. 미나도 울먹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제 친엄마를? 태준의 눈빛이 멀어집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눈빛. 선영이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하지만 난 비겁했지. 집안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어. 그 결과가 지금의 지옥 같은 가정이야. 태준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이건 선영이가 너를 고아원에 맡기기 전에 남긴 편지야. 넌 이걸 읽을 자격이 있어.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미나에게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미안해. 부디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그리고 태준 씨,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딸을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재벌의 딸로 키우지 말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미나는 목이 메입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급히 말합니다. 서희가 뭘 요구했지? 미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내가 해결할게. 3일 후 선우 가족 전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모입니다. 태준의 유언장 공개일입니다. 서희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미나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자 모두가 경악합니다. 본인 선우태준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선우그룹 지분 40%는 장남 선우진혁에게 상속한다. 서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둘째, 선우그룹 지분 30%와 강남 본가는 딸 선우미나에게 상속한다. 뭐? 서희가 소리칩니다. 선우미나는 본인의 친딸로 1994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이 완료되었음. 이럴 수가. 변호사는 계속 읽습니다. 셋째, 선우진영에게는 선우그룹 계열사 선우문화재단 전액 지분을 상속한다. 진영이 놀랍니다. 문화재단의 가치는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넷째, 선우민석에게는 선우그룹 지분 20%와 호텔 사업부를 상속한다. 민석도 예상 바뀝니다. 다섯째, 본인의 배우자 차서희에게는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양재동 아파트 한 채와 생활비 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 뭐라고? 서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이건 무효야. 무효라고. 하지만 변호사는 추가 서류를 꺼냅니다. 차서희 씨, 당신은 30년 전 대리모와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었으나 이를 친자로 속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태준 회장은 이를 5년 전에 알았습니다. 서희는 창백해집니다. 또한 당신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증명하는 USB가 있습니다. 미나가 복사해온 그 USB입니다. 태준 회장은 가족을 위해 이를 덮어뒀으나
최근 당신이 미나 씨를 협박하고 유언장 변조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경찰이 들어옵니다. 차서희 씨 사기와 횡령,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안 돼. 서희는 끌려나가며 소리칩니다. 내가 30년을 바쳤는데 30년을 5300 마이너스 반전의 반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희가 끌려간 후 민석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훌륭한 쇼였어요, 아버지. 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옵니다. 산소호흡기는 없습니다. 뭐? 모두가 놀랍니다. 시한부라고 했잖아요. 진혁이 소리칩니다. 태준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연기였어. 서희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한. 민석이 말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한편이었어요. 형님, 서희가 제 어머니를 독살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충격적 폭로입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모두 병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아냈어요. 서희가 어머니 약에 독을 탔다는 걸.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 모든 걸 털어놓았죠. 아버지는 제안하셨어요. 함께 서희를 심판하자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서희의 범죄를.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래서 기다렸어. 그리고 미나가 나타난 거야. 태준은 미나를 바라봅니다. 넌 내가 서희를 잡기 위한 미끼였어. 미안하다. 미나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용당한 건가? 하지만 준호는 살았고 자신도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진짜야. 난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 딸. 5800 마이너스 에필로그. 6개월 후, 미나는 선우그룹 이사회 멤버가 되어 병원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회복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진혁과 미나는 이혼했지만 오빠와 동생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고 있고 민석은 호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미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난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야. 미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을 몰랐어요. 그게 당신의 패인이에요. 미나는 어머니 박선영의 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드디어 찾아낸 어머니의 묘지입니다. 엄마, 저 이제 평범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가 원했던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묘비에 새겨진 글귀. 사랑했던 딸에게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마이너스 엄마. 진혁이 옆에 다가옵니다. 누나, 집에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셔. 응, 가자. 오빠. 둘은 함께 걸어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마침내 미나는 찾았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막 1년 후, 마지막 반전, 병원 복도. 미나가 응급실로 뛰어들어갑니다. 환자분이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들것 위의 사람은 엄마, 박선영이 살아있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선영이 눈을 뜹니다. 미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